저는 작년 4월 초에 결혼을 해서 이제 1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32살 여자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너무 열이 받고 화가 나서 도저히 혼자 분을 삭힐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변명이랍시고 늘어놓는 헛소리들을 하나하나 듣고 있다 보면 저랑 우리 가족을 전부 바보 등신 머저리 취급하는 것 같고 부부 사이의 신뢰가 모두 깨져버려서 저는 이혼 생각밖에 나질 않습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제 눈치를 보며 모든 것이 제가 오해해서 생긴 거라는데 진짜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 듣고 있기 지긋지긋해서 빨리 이혼하고 정리할 생각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3년 가까이 연애를 했습니다. 둘 다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만나서 연애를 짧지 않게 한 케이스인데도 저는 연애하는 동안에 남편에게서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은데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정확하게 얼마 버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연소득은 저와 거의 같다고 말을 했어요. 굳이 끝까지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세금 계산서를 보여달라 하거나 남편 가게에 찾아가서 포스기 매출 기록을 뒤져보던가 어떻게든 확인할 방법이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었고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하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지도 않았죠. 특히 자영업 특성상 매출이 들쑥날쑥하고 어느 때는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남는 게 거의 없다고 실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연애 시절 데이트하다가 남편에게 농담 삼아 이번 달 많이 힘들다고 했지? 걱정하지 마. 돈 많이 버는 누나가 오늘 쏠게.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엄청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해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 사람이 얼마 버는지 크게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서로가 얼마를 버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은 예전부터 열심히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항상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랑 결혼하기 얼마 전에 2호점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항상 가게 매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는데 조금이라도 더 성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우리 두 사람이 모아뒀던 돈을 다 합치고 시댁의 도움을 받아서 신혼집을 전세로 구했어요. 맞벌이를 하는 우리 부부의 연소득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전세 계약 끝나는 2년 후에는 집도 살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돈 모으는 것을 좋아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 각종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요. 남편은 저와는 반대로 일만 하는 일개미였고 월급은 전부 적금으로 모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 관리는 제가 하게 되었고 남편은 매달 월말에 가게세와 직원들 월급이나 이런저런 정산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전부 저한테 입금했습니다. 단 한 번의 다툼도 없고 제가 하자는 대로 경제권을 넘겨준 남편이 너무 고맙고 기특한 마음이었죠. 저도 남편 용돈을 넉넉하게 주었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 언제든 급한 일이 생기면 나한테 이야기하고 편히 쓰라고 카드도 한 장 만들어서 남편 지갑에 넣어주었습니다. 대신 저는 결혼 전에 용돈으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고 제가 따로 돈 드는 취미생활 하는 것도 없어서 모자람 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아낀 돈을 전부 적금도 하고 주식에도 투자하면서 2년 후에 전세 계약 끝났을 때는 조금 작아도 우리 집을 살 수 있겠다 생각했죠. 남편은 2호점을 오픈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매출이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 오픈한 2호점이 적자가 날 때도 있어서 1호점 매출로 2호점 적자를 메꾸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가게를 2개나 운영하는 자영업자니까 월급쟁이인 저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겨우 제 월급 정도 벌어오거나 아니면 그보다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남편에게 밖에 나가서 기죽지 말라고 제가 먼저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남편이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할 때는 기분 좋게 제가 준 카드로 술값 계산도 하게 했으니까 돈이 부족하다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남편은 제가 주는 용돈과 신용카드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고 저는 태생이 집순이인데다 따로 만나는 친구도 별로 없어서 돈을 쓸 데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식당을 하니까 외식도 잘 안 하게 되고 제가 쉬는 날이면 남편은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냥 집에서 보내거든요. 남는 돈은 다 모으면서 통장에 한 푼 두 푼 돈 쌓여가는 모습 보는 것이 제 인생의 큰 낙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나 혼자 모으는 것보다 결혼하고 둘이 같이 모으니까 훨씬 빨리 모을 수 있었고, 진짜 금방 목표한 금액을 다 모으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우리 앞으로 집 사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조금 덜 아끼면서 살고, 우리도 집 사고 난 다음에는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상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행복의 단꿈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제게는 너무나 큰 배신감이었고, 남편은 물론 시부모까지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죠. 남편은 매달 말일 제게 가게 두 곳의 한 달 매출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이익금 역시 바로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었어요. 저는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출 자료를 보자고 한 적도 없었고, 남편이 제 통장에 입금해주는 대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실 사업하는 사람한테 하나하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일일이 말하라는 것도 스트레스일 것 같더라고요. 서로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 생각하고 지냈었는데, 문제는 바로 얼마 전인 지난달 말에 생기고 말았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저와 친하게 지낸 단짝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다 2년 먼저 결혼하고 연락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갑자기 다시 카톡을 하게 되고 가끔 한 번씩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 주말에 얼굴 보고 만나자는 약속을 잡게 되었고, 미루고 미루다가 지난달 말에 얼굴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 친구는 현재 주류도매상에서 사무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 남편의 가게가 그 회사에서 소주 맥주를 납품받고 있었습니다. 아, 거기가 너희 남편 가게였어? 잘 알지. 너 결혼 진짜 잘했구나. 요즘 이 동네 식당 중에서 너희 남편 가게가 술 제일 많이 들어가. 두 번째 가게도 완전 대박 났던데. 남편은 항상 제게 가게 장사가 안 된다고 죽을 맛이라는 소리만 했었거든요. 한 달에 제게 가져다 주는 돈도 많아야 300만 원, 적을 때는 10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말해주는 금액이 정말 제 상상을 완전 초월했습니다. 그 뒤로 한참을 친구와 맥주도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난 지금 일하고 있지. 나 1호점에 있어. 오늘 토요일이라 바빠서 마감까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1호점에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바로 2호점으로 달려갔고, 평소 제 얼굴을 아는 직원들이 사장님도 없는데 무슨 일로 왔나 의아하게 쳐다봤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편의 가게 매출을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적 없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포스기를 뒤져서 최근 몇 달 동안 매출 내역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제게 이야기했던 매출에서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매출이 더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온몸에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이라서 남편이 그동안 저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뭔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는 것 같았고, 이 이야기를 내가 꺼내면 우리 부부 사이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아까 2호점에 갔었냐고 제게 묻길래 그냥 지나가다가 장사 잘 되고 있는지 들렀다고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갔어요. 매출 이야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꺼내서 따져묻고 싶었는데, 그랬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만 같아서 남편이 먼저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제 머리가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이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아서 조용히 일어나 자고 있는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거실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평소 남편과는 모든 비밀번호를 다 공유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잠금을 풀고 남편의 가게 카드값이 들어오는 은행 계좌를 열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통장을 제가 직접 열어보는 것은 당연히 처음이었고, 그전까지는 단 한 번도 확인해보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은행 어플을 열어서 남편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고 잠시 후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제가 비록 결혼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정말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논다고 늦게 들어올 때도 언제 집에 오냐고 전화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어디서 술 마시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우리 친정 엄마 아빠를 보면서 부부 사이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배웠고, 제가 안 보는 곳에서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지도 않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월급 통장을 확인한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그동안 내가 완전 속았구나. 내가 모르는 남편의 진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엔 없었어요. 남편의 통장에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돈이 매일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했어요. 1호점과 2호점 매출이 동시에 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매일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돈이 입금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재료업체들에게 정산해주는 것 같은 출금 흔적도 있었지만 그것 외로 상당한 액수가 매달 두세 번에 걸쳐서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한테는 기껏해야 한 달 수익이라며 300만 원 정도를 보내주더니 시부모에게는 최소한 2천만 원 정도는 매달 보내고 있었죠. 워낙 많은 입출금 기록이 있어서 정확하게는 계산할 수 없었지만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이 시부모에게 따로 보낸 돈만 대충 더해봐도 2억 원이 넘는 돈이었죠. 처음엔 너무 당황해서 통장 사용 내역을 위로 올려가며 확인했는데 한두 번 속인 것도 아니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밀려오는 배신감이 이루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동안 남편이 용돈이 적다고 장난삼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항상 미안해했고 남자들이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사회생활 해야 할 돈이 많이 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쓰라고 준 카드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도 않고 돈만 내고 있었거든요. 어디 술집에 가서 얼마 썼는지 사용 내역을 보다 보면 왠지 저도 기분 나쁠 수 있고 남편도 감시당하는 느낌이라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서 그냥 카드 쓸 일 있으면 미리 이야기만 하고 자유롭게 쓰게 했었습니다. 남편은 통장에 돈이 일정 금액을 넘기지 않게 유지하면서 돈이 쌓일 때마다 시어머니 통장으로 이체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저는 혹시나 남편이 발뺌할 수도 있으니 통장 내역을 다 사진 찍어두고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왜 자기 핸드폰을 마음대로 뒤져보냐며 펄쩍 뛰던 남편이 상황 파악이 되자 그 뒤로는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시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었답니다. 진짜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 게 아직 아버님이 멀쩡히 일을 하고 계시고 시부모님은 저희 집보다 훨씬 넓은 아파트도 있고 월세가 매달 나오는 오피스텔도 2개나 갖고 계셔서 노후 준비나 현재 생활에 어려움이 없으세요. 안 그래도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양가 부모님 용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친정부모님도 아직 용돈이 필요 없다 하셨고 시부모님도 그런 생각할 필요 없으니 너희들끼리 잘 먹고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게다가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친정집보다 시댁에서 도움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편이 언제라도 먼저 시댁에 용돈 보내드리자고 하면 저는 당연한 마음으로 드렸을 거예요. 굳이 제게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남편은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매달 2천만 원에 달하는 거금을 용돈으로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 다 좋으니 지금 당장 어머님에게 전화해서 지난 1년간 용돈 계좌 사용 내역을 전부 보내달라고 말하라고 했더니 그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본인이 캥기는 게 없으면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그 계좌만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냥 시댁에 용돈 좀 보내드리고 결혼 전에 사업하다가 빌린 돈이 있어서 그걸 갚는 중이라고 말을 했지만 전혀 신빙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부모님한테 돈 빌렸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제게 한 적이 없었고 만에 하나 그게 진짜라고 하면 저한테 결혼 전 미리 말을 했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주는 용돈은 용돈대로 다 받아서 쓰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라고 준 카드도 매달 꼬박꼬박 수십만 원씩 긁고 다니면서 시부모한테 2천만 원을 보내며 저를 기만하고 있었다고 밖엔 생각이 안 들어요. 절대 그 통장 내역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상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남편에게 나를 속이고 딴 주머니 차고 있었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죠. 남편이 귀까지 새빨개지면서 절대 아니라고 그냥 사업상 비상금이 필요했을 뿐이라며 나중에 다 저한테 가져다 줄 예정이었다며 자기를 한 번만 믿어달라네요. 사업을 하는 남자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비상금 통장 하나 정도는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상상하는 이상한 마음은 먹어본 적도 없으니 적당히 하라며 오히려 저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이제 결혼하고 모든 걸 함께하는 부부 아닙니까? 아무리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해도 남편이 아내 몰래 급하게 쓸 돈이 대체 왜 필요한 건지
만약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저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관리를 하면 될 일 아닌가요? 이렇게 속일 거면 처음부터 돈 관리를 저한테 맡기지나 말지. 따로따로 돈 관리하고 생활비만 반반씩 내고 살았으면 애초에 이럴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남편에게 너무 크게 실망했고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남자들이 딴 주머니 차고 싶어 한다는 거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이제 겨우 결혼 생활 1년밖에 안 됐는데 2억이라는 돈을 따로 챙겼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시어머니 통장에 들어간 그 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제가 좀 보자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만 하는데 이걸 어떤 여자가 이해하고 살겠습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다음 달부터는 제게 주던 돈을 2배로 줄 테니까 이 문제로 더는 이야기하지 말자는데 누굴 머저리로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자영업하며 매출이 들쑥날쑥한 남편보다 제가 돈을 더 벌고 있다고 생각했고 아무리 남편이 힘든 상황이지만 기죽이지 말고 티내지 않으려고 용돈도 더 넉넉하게 주고 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전부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어쩐지 매장도 2개나 되고 매일 바쁘다고 정신없는 사람인데 왜 한 달 내내 그렇게 일해서 저보다 버는 돈이 작은지 그게 좀 의아하긴 했어요. 하지만 대놓고 남편에게 당신 가게를 2개나 하는데 왜 이것밖에 못 벌어와?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분명 남편이 기분 나빠하고 스트레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 뒤통수 치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죠. 지금은 투자하는 단계라 생각했고 나중에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 그땐 나보다 더 많이 돈을 벌어올 수도 있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화가 잔뜩 나서 명확한 답을 주던지 통장 이용 내역을 전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이 문제에서 본인이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고 다음 달부터 2배로 보내줄 테니까 이 정도에서 그만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남편과 달라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과 신뢰인데 제가 어떻게 앞으로 남편이 하는 말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 또 나 몰래 딴 주머니 차고 다른 생각하며 살고 있을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그 돈으로 만나는 다른 여자가 있는 건지 계속 의심하고 지금까지 빼돌린 2억으로 무슨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결혼한 부부라면 믿음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속속들이 다 알고 쓸데없이 의심하는 일 없이 살더라도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말까인데 마음속에 불신이 생긴 남편과 결혼 생활을 단 하루라도 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무슨 이런 이유로 이혼하냐고 자기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술 먹고 때린 것도 아닌데 이혼이 장난이냐 펄쩍 뛰었습니다. 원래 사업하는 자기 친구들은 본인보다 비상금을 훨씬 많이 갖고 있고 아내들이 그 사실을 알아도 생활비 몇 푼만 가져다 주면 별말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데 왜 저만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혼하냐면서 하나도 잘못했다는 뉘앙스가 아니었어요. 옛말에 끼리끼리 논다고 자기랑 비슷한 놈들이랑 어울려 다니니까 아내를 속이고 딴 주머니까지 차고 노는구나 싶었습니다. 한번 눈 감고 넘어간다고 오늘을 기점으로 바른 생활하는 착한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제게 뭐라고 하던 말던 그냥 이쯤에서 이혼하고 각자 사는 게 맞겠다 말하고 우리 신혼집을 부동산에 내놓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던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아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던 거야. 그 돈 전부 너희 통장에 보내줄 테니까 이쯤에서 서로 풀고 좋게 지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그 말도 믿을 수 없고 단순히 이혼한다고 하니 감싸려고 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어머님, 그럼 남편에게 지금까지 송금받은 내역이랑 지난 1년치 어머님 통장 사용 내역서 좀 뽑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어머님 하시는 말씀을 믿어볼게요. 라고 대답했는데 어머님께서 자기는 그런 거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얼굴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믿고 눈 감아주면 안 되겠냐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남편을 더 의심하게 되고 내가 모르는 더 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여기서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나 제가 느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어주신 시어머니는 너가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포기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제 화가 풀리고 슬쩍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시어머니마저 제게 거절당하자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잘못했다고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용돈 카드도 반납하고 가게 카드값 들어오는 매출 통장도 그대로 제게 다 주겠다며 저보고 관리하라고 하는데도 제 마음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서로 피곤하게 살지 말자. 나는 당신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와도 기본적인 신뢰가 없이는 못 살아. 당신은 당신이 번 돈 마음껏 쓰면서 살고 나는 나대로 알아서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인 것 같아. 저는 남편에게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고 이제 그만하자 최후 통보를 했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부터 따지면 4년을 넘어 5년 가까이 알고 지냈는데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맹목적으로 그저 믿기만 했지 이 사람에 대해 뭘 알고 있나 싶더라고요. 어차피 아이도 없는 지금 이혼하는 것이 맞다 생각했고 남편도 이제는 저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신혼집만 정리하는 대로 제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챙겨서 이혼할 겁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큰 상처 주기 전에 빠르게 이혼하는 것만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남편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놓아주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